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원하는 단기영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과연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또 보내야 하는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보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 시간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 그리고 2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휴식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휴식은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 시기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난 1년간 긴장감 가운데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또 1년간을 달리게 된다면 우리는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건강검진도 받으시면서 내 몸의 상태를 한번 점검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지방직과 국가직 준비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은 운동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보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휴식입니다. 조금 마음도 편안하게 그리고 몸도 편안하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공부의 시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시간은 분석의 시간입니다. 이 분석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꼭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공부 기간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지를 보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시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악할 때 크게 영역별, 그리고 과목별, 그리고 단원별로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역별입니다. 먼저는 큰 틀에서 내가 부족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언어 영역이었는지 그리고 암기 영역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공부 기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 암기 영역의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더라면 나의 공부 방법과 나의 지금 공부를 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은 솔직히 1년을 공부한다고 해도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암기 영역, 그러니까 한국사를 포함해서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이런 암기 영역은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언어 영역에서 점수를 많이 못 얻은 거라면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이 암기 영역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면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사와 같은 과목은 고득점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한국사 고득점을 받지 못했다면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역별로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국가직과 지방직을 거치면서 나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한국사 점수,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이러한 점수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에 대비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역별 그리고 과목별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단원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목별로 우리가 몇 점을 맞았는지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 안에 단원별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단원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과연 그 단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였고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분석할 때 단원별로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틀렸던 그 문제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공부하기가 부담되었던 부분, 그래서 아예 손도 못했던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두 번째로 내가 그 부분을 공부를 하긴 했어야 됐는데 귀찮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구멍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이제는 잡아야 합니다. 이제 제시를 할 때, 그리고 새롭게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그것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제가 공부하기 싫었던 부분부터, 내가 정말 까다로웠던 그 부분부터 저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시 공부를 할 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뒤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건들 수 있어야 더욱더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의 시간 때 첫 번째로 약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약점을 파악할 때 크게 암기 영역인지 그리고 언어 영역인지 그리고 각 과목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각 과목의 단원별로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의 시간 그리고 분석의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간은 바로 성찰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수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수험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활은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나는 과연 나의 수험 생활을 편하게만 했는지 아니면 나를 채찍질하면서 불편하게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순공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나는 얼마나 집중하면서 나의 수험 생활을 보냈는지, 수험생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 스스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원칙으로 세웠던 7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과연 내가 이러한 원칙들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1년간의 수험 생활, 나의 2년간의 수험 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앞으로 1년간 또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이러한 원칙들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내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또 다른 기둥,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기둥은 수험 생활에 대한 태도입니다. 생활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올바른 공부 방법과 함께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그리고 실제로 그 다짐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공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 원칙을 세워서 그 생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기 전에 꼭 보내야 되는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휴식과 함께 몸의 휴식도 함께 취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분석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공부의 방향,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중요한 기둥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험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내 마음이 과연 수험생다운 그런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기둥에 속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잘 휴식하셔서 또 1년간 열심히 달려가셔야 할 텐데, 이번 영상이 그 열심히 준비하는데 또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원하는 단계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